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오늘부터 닷새간 미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시작합니다. 오는 18일 중국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다시 도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과연 이런 대규모 연합훈련 중에도 도발을 강행할지 관심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을 지낸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좀 많이 조용합니다. 상당히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서 감행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 한 달 정도, 한 달 넘게 조용한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북한이 일단은 한 가지 측면은 북한이 정말로 미국이 자기를 공격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예. 굉장히 신중해졌다는 게 하나고, 그래도 끊임없이 북한이 대외적으로 또 대내적으로 예. 반드시 도발할 거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발하긴 할 겁니다. 다만 예. 그 시점이 문제인 것이죠. 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이제 한미 연합 해상 훈련도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한미 연합 훈련이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요코스카 항에 있는 미 7함대의 기함인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과 예. 거기에 이제 항모 전단 소속되어 있는 미사일 순양함, 그다음에 이지스 구축함 2척, 그다음에 이제 핵추진 잠수함 2척. 지난번에 투싼이라고 해서 미국의 공격한 핵추진 잠수함이 진해항에 기항을 했습니다. 예. 7일 날이었고, 그다음에 13일 날은 세계 최대의 핵추진 잠수함인 오하이오급 예. 미시간함이 부산항에 기항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 두 척도 물속에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항모 전단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수 지원함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예. 이런 미국의 이 항모 전단하고 우리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우리 함정 한 3, 40척이 이제 동시에 연합훈련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연합훈련 내용은 이 항공모함이 움직이게 되면은 예. 북한이 잠수함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모 전단을 지킬 수 있는 방안, 호송 작전 능력 그거 하나 보여주고, 예. 그다음에 대공, 그다음에 대함 작전,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이제 항모를 격침하려고 이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미사일 조기 경보 훈련,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해상 작전을 차단할 수 있는 훈련,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가장 이제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이 지난번에 부산항에 왔던 미시간 핵추진 잠수함에 네. 보면은 특수전 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는 잠수정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잠수정을 타고 미국의 특수전 부대가 북한에 침투해서 참수작전을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이제 보여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서해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데 북한이 지난번에 백령도와 연평도를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제 국회에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을 했었죠. 근데 그게 현실성이 있는 것이, 북한이 핵무기로 서울을 공격을 한다고 협박을 하면서 백령도와 연평도를 이제 점령하게 되면은 우리가 반격을 못할 거다라고 이제 북한이 계산할 수가 있는데,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면은 북한이 함부로 못하죠. 그래서 서해에서는 북한의 특수전 부대가 하늘로 또 이제 바다로 오는 것을 한미 연합 훈련을 해서 이제 그것을 차단하는 훈련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항모 전단이나 항공모함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전력이 대단한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항모 전단이 가지고 있는 공군기가 한 70여 대 되는데, 예. 그 70여 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한 800대 되는 항공기 전체보다 더 강합니다. 훨씬 강하고, 또 가장 무서운 힘이라는 것은 전자전기인데, 거기에 이제 EA-18G라고 해서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있는데, 예. 전자전기는 한국에도 안 팝니다. 미국이 우리한테는 안 팝니다. 아주 북한의 모든 레이더 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전자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자전기가 북한의 지역에 들어가서 레이더를 마비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전폭기들이 따라 들어가고 하면은 예. 북한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시간호를 자꾸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게 토마호크가 154발이나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트라이던트 2라고
핵미사일을 쏘던 그 잠수함을 냉전 이후에 그 핵미사일을 이제 없애고 그 대신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을 이제 장착을 했는데 154발 정도면은 현재 북한의 그 중요한 그 시설은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예. 그 미시간 함하고 그다음에 구축함에 있는 토마호크를 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중요한 그 핵미사일 시설은 전부 다 뚫게 볼 수 있는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저는 사실 항상 궁금했던 게 북한과 미국이 지금 대치를 하고 있다. 동해상이나 서해상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설명할 때 미국의 이 항모전단이 오면 북한 정도는 뭐 초토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북한에게 미국이 어떤 위협을 가하는 순간 중국이 참전을 할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중국이 가만히 있는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중국도 이 항모전단, 미국의 항모전단을 충분히 요격하고 파괴시킬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중국과 비교를 좀 하면 어느 정도? 중국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항모가 라우닝함이라 해서 예. 스키 점프식으로 해서 사출하는데 이 비행기를 사출하는 그 실력이 굉장히 늦고 예. 사출된 그 전투기가 떠오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연료를 소모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기를 많이 적재를 못합니다. 미국은 증기 사출 방식으로 해서 힘으로서 밀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무기를 실은 전투기를 이제 사출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전투기를 발전한 속도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무기도 많이 적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한 30mm 이상 떨어졌고 다만 이제 현재 중국이 참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참전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북한을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예. 참전을 안 할 겁니다. 다만 미국의 지상군이 평양을 점령하게 되면 참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미사일을 때려부시고 김정은을 제거할 때까지는 참전 안 할 거로 보고 예. 만약에 한미연합군이 평양으로 진격한다 그러면 참전할 겁니다. 네, 지금 어쨌든 설명을 들으면 미국과 북한의 전력 자체가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 뭔가 추가 도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도발을 뭘 할 거냐가 부분인데 지난번에 SLBM을 쏠 거냐 하는 부분이죠. 상당히 무섭습니다. 예.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전부 다 두들겨 부셨는데 물속에 있는 잠수함에 있는 핵탄두가 살아남아서 한국이나 일본을 공격하든가 아니면 괌을 공격하면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예. 그래서 SLBM을 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다행히도 지난번에 그 신포에서 바지산에서 시험 발사하다가 실패해서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당장은 SLBM을 쏠 입장이 못 되고 그래서 북한이 또 하나는 SLBM을 쏠라 그래도 물속에 있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자기네 잠수함을 격침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지난번에 그 증거가 나타난 게 북한의 많은 조그마한 잠수함들이 물속에서 혹시나 뭐가 있는지 작전을 막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던 노력이었던 거라고 보이는데 그만큼 두려워한다는 것이 하나고 그래서 북한이 동해 지역에서는 미국의 거대한 잠수함들이 있으니까 겁이 나니까 그 미사일 발사 시설을 남포로 옮기는 동향이 또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남포는 현재 아주 초기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당장은 쏘기 힘들 거고 그다음에 쐈다 하더라도 남포에서 쏘는 그 미사일은 북극성 계열보다는 많이 작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심이 한 30m, 한 40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조수 간만의 차가 10m 가까이 되기 때문에 큰 잠수함을 작정하다가 이제 좌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조그마한 잠수함에 쏠 수 있는 사거리가 굉장히 축소된 조그마한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SLBM은 가능성이 현재 낮고 그래서 그러면 북한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건 ICBM인데 ICBM은 지난번에 러시아 하원의원 모로조프한테 12,000km짜리 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미국을 직접 타결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를 현재 자꾸 미국의 비완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요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사일을 쏘려고 준비를 하는데 미국에서 제즘이나 제즘 ER 미사일을 쏴서 그걸 부실 수가 있습니다. 위성에서 받은 정보를 받아가지고 비완비에서 날아간 크루즈 미사일이 자기네
ICBM을 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를 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그 이동식 발사대를 현재 수출시켜가지고 미국을 현재 혼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요격을 하려면 직접적인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쏘는 건 국제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써야 되는데 그 직접적인 위협의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태평양상에서 수폭탄 실험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이번에 나타난 미사일 자체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화성 14형이라면 이건 미국을 향해서 쏘기 전에 우리가 파괴할 수 있다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 12형 같은 경우는 미국까지 못 날아갑니다. 예. 한 5,500km밖에 못 날아가니까. 그러나 만약에 화성 14형이라면 이거는 미국의 서부야는 충분히 때릴 수가 있고 탄두를 줄였다 그러면 워싱턴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향해서 쏘는 미사일을 요격을 한다 해도 북한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번에도 일본 상공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만약에 일단은 발사가 됐다 그러면 예. 미국을 요격할 능력이 없습니다. 발사 전에 때리기 전에는 발사한다면 요격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자꾸 미사일을 동쪽에서 쏘게 되면 예. 고도를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미국이나 일본의 SM-3가 그걸 요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서쪽에 동창리라든가 아니면 평양시 옆에 있는 순안 비행장에서 쏘게 되면은 벌써 동해상으로 갔을 때는 500km가 넘어갑니다. 고도가. 예. 그러면 미국의 SM-3의 최대 요격 고도가 5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500km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요격 능력이 없고 그다음에 북한이 12,000km를 쐈을 때는 예. 아마 남미 쪽으로 쏠 겁니다. 그러니까 남미 쪽으로. 이게 워싱턴을 바로 때리면 그 전쟁이고 전쟁이죠. 그러면 12,000km를 보여주려고 그러면 천상 이 뉴질랜드 앞바다나 그쪽으로 쏘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 도발 가능성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열리는 좀 전시회도 살펴보겠습니다. 성남 서울공항에서 항공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좀 이례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물론 이 항공 전시회는 이제 미국이 방산 전시이기 때문에 네. 미국의 우수한 그 품질의 무기들을 파는 그런 그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주 관객이 한국 사람 아닙니까? 예. 또 한국 국민은 굉장히 현재 북한의 핵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엄청난 그런 그 능력을 가진 그 무기들을 전시함으로써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주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미국의 B-1B와 예. F-15C가 동해상에서 원산 앞바다를 지나서 신포하고 풍계리 근처까지 가서 작전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투입됐던 그 무기들을 전부 다 전시를 하는 것 같아요. B-1B를 비롯해서 해난 구조 호용 잠수함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자전기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때 빠졌던 게 있죠. F-22와 F-35A. 예. 공중전의 최강자가 F-22고 그다음에 F-35A는 내년부터 우리도 이제 도입을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F-35A가 이제 아마 최초로 전 세계에서 전시되는 건 아마 최초일 겁니다. 최초로 이번에. 네, 최초로 이제 전시가 되고 하는 거 보니까 미국이 상당히 우리를 신경 쓰는 것 같고 지난번에 또 우리 사드 미사일을 한국에 옮겨온 게 이제 C-17 그 수송기입니다. 예. 그 C-17 수송기도 이제 전시가 될 겁니다. 아마도 그런 그 무기들을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되면은 미국의 힘을 믿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우리 안보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왔다 갔다 하는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또 조금은 톤을 좀 낮춘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과의 협상 나는 언제나 열려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말이죠. 1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발했는데 예. 제 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북 그 정책, 예. 정책은 조금 더 변한 게 없습니다. 일관되게 똑같은 메시지를 내는데 자꾸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우니까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꾸 공격을 하고 예. 또 우리 언론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때는 군사적 옵션을 얘기하면 그때 화들짝 놀라고 예. 어떤 때를 대화하면 조금 안심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변한 게 없습니다.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자꾸 얘기하고 예. 군사적 옵션을 얘기하는 것은 외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겁니다. 힘을 통한 외교거든요. 외교의 근본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인데 네. 중국이 여전해서 말을 듣습니까? 중국이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북한도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고 네. 중국이 말을 안 듣는데 네. 저 지독한 중국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한반도에 전쟁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전쟁하겠다. 예. 그럼 너 중국 어떡할래? 내가 전쟁하는 걸 볼래? 아니면 네가 북한에서 압박을 할래? 바로 중국에 대한 카드, 러시아에 대한 카드로서 전쟁을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우리 국민이 약간 놀라는 거죠. 우리 국민이.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는 걱정인데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하겠다고 압박을 해서라도 예.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과거의 오바마 행정부의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맙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마지막 카드가 전쟁이라는 것이 항상 남아있으니까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만큼 효과를 보지를 못하고 예.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수단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거에 결국은 외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카드인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야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북한과 중국 입장에서는 자꾸 궁지로 몰리면 여기서 역으로 뭔가 이 카드까지는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라고 했던 군사 옵션을 여기서 쓸 수 있단 말이죠. 북한과 중국이. 이 경우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계속된 말 이런 것들이 실수로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중국부터 얘기합시다. 예. 중국은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게임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은 끼어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지상군이 대규모로 올라가서 북한을 점령하게 될 경우는 북한의 뭐 난민 문제를 핑계 삼아서 압록강 도망으로 진격할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6.25 때처럼 있습니다. 있으나 그런데 북한의 핵시설을 제거하고 북한에 대해 김정은을 참수한다. 예. 여기만 가지고는 중국군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실력이 되질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은 대외시하고 북한의 문제인데 북한이 자꾸 무슨 핵무기 가지고 장난치를 치고 있는데 예. 북한은 미국하고 전쟁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요? 전혀 없고 게임도 되지도 않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으로 핵 능력을 많이 키워서 미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예. 평화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주한미군을 쫓아낸 다음에 예. 한반도 공산화가 목적인데 전쟁을 하게 되면 멸망당하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일단은 전쟁을 먼저 시작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이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한 전쟁이죠. 그 미국인데 북한은 먼저 전쟁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끊임없이 핵무기까지 장난을 쳐가지고 예.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반도를 공산화하는 게 목적이지 미국하고 전쟁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와 외교안보 이슈 다뤄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